이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든든한 민원기관을 믿고 마음대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실제 가해자들은 민원기관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민원기관이 오히려 가해자들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위법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권익, 인권침해, 부정부패 등의 위법 행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거나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부서가 방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한국연구재단의 부패 위법 행위를 묵인 은폐하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기관 부서에 대한 조치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도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이슈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주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기관 부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막을 의무 책임이 있는데도 막지 않고 있는 기관 부서는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고 있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는 원래 교육부 소속인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 분야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송한 한국연구재단의 부정연구 선정과 갑질 행위 등의 위법 행위가 바로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은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대신 업무를 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골치 아픈 업무를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건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 이러한 기관들이 위법 행위를 하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어떤 조치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보호하면서 의도적 고의로 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속 권익, 인권침해, 부정부패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거나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부서가 여기에 대해 조치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실제 과거 이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박사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된 윤지성 남성 혐오 논문 사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 기관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원생 노조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시위까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관련 기관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였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의 위법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단순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이전 제가 실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거의 1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진행하는 내내 교육부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위법 행위를 보호하더니 이것도 힘들게 되자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저의 민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고만 있는 것과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제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보복, 갑질 등의 권익,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시 제가 교육부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저의 민원을 접수받은 교육부는 어떠한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면서 중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가 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엉터리 민원 운영 실태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비정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남대학교의 전임 교수로부터 심각한 학대, 착취 등의 권익 인권 침해를 지속해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원회는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교육부로 저의 민원을 배당하여 교육부가 저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직접 저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배당한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민원은 교육부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은 교육부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더니 이것도 힘들게 되자 아무런 통보 이유도 없이 민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받았다면 그 민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교육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민원기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원기관, 민원부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아니, 이 기관이 자신의 역할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묵인, 은폐, 무마, 방조하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든든한 민원기관을 믿고 마음대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실제 가해자들은 민원기관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민원기관이 기각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민원기관이 오히려 가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위법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민원기관 부서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원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 그나마 많은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민원기관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부터 구제받지도 벗어나지도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더욱 적은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 민원을 신청하여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적 스택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3종 경기 최석현 선수 사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선수는 감독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이에 민원을 7곳이나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수가 민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소속된 기관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신청하였을 경우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99% 기각됩니다. 가해자가 수습된 기관 자체 내에서 민원을 신청하니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다른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교육부가 바로 그 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민원을 접수받은 교육부가 어떠한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면서 보호하였는지를 실제 일어난 사항을 바탕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